안녕하세요.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 이육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쌍둥이가 아니라 그냥 따로 태어난 사람인데 같은 시간 같은 날 태어나서 사주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인생도 똑같이 흘러갈까요? 일단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출산태기를 하게 되는데 그 좋은 날들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좋은 날들은 뭐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그렇게 되면 그 같은 시간대 한 병원에서 같은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사주란 무엇이냐? 태어난 연, 월, 일, 시가 사주입니다. 네기둥, 연, 월, 두기둥, 일, 세기둥, 주, 네기둥. 여기 한 기둥에 두 글자씩 있어요. 올해가 호랑이띠인데 흑호랑이죠. 흑호랑이, 임인, 임이 검은색이고 검은 흑, 호랑이, 흑호란 말이죠. 여기 두 글자인 것처럼 연월일시가 다 두 글자로 되어 있어서 이거 팔자거든요. 그래서 팔자가 나쁘다, 팔자가 더러워서 그렇다. 이거 생년월일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 무슨 운명이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팔자는 연월일시가 시간이 2시간 단위로 바뀌거든요. 2시간 단위로 아주 바뀌는 경우가 있고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간대면 사주가 같아요. 그러면 사주가 같으면 사주가 같으면 똑같이 다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아프면 똑같이 아프고 암도 안 걸리고 걸리면 다 같이 걸리고 이래야 되느냐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주가 인생을 차지하는 100%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내가 어떠한 부모를 만났냐의 차이가 있겠죠. 금수저를 만나느냐 흑수저를 만나느냐 인생이 많이 바뀌죠. 지원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또 어디서 태어났냐입니다. 강남에 태어났느냐 저기 무주구천동에 태어났느냐 교육 환경이 틀리겠죠. 주변 여건이 틀리겠죠. 어느 스승을 만나느냐 이제 어느 친구를 만나느냐 많이 바뀌는 거니까 성향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터프하다, 의리가 있다, 섬세하다, 예절이 바르다, 소심하다 이런 기본적인 소양은 같지만 성장을 하면서 어떤 기운을 받고 자라느냐. 예를 들어서 술 도가에서 자라면 아무래도 술하고 익숙하겠죠. 아빠 엄마가 이혼을 했다든지 혹은 아빠가 예전을 치면 이제 너무 그 가정적 폭력이 있다든지 혹은 엄마가 막 바깥 생활을 많이 한다든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자양분 차이가 딱 다르게 나오는 거니까 똑같은 사주는 똑같이 사는데 왜 저래 우문우답. 똑같은 사주는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우문이고 답도 우답이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전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주를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 되고 어떤 사람은 거제가 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여건을 봐야 되고 거기에 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이름을 잘 맞춰서 지어주는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금수저 집안이겠죠. 있으니까 베푸는 거 자식이 쓰고 집안이 조금 빈약하다 하면 그 이름 짓는 돈도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 환경이겠죠. 자라면서 사주에 따른 육아의 방법이 있어요. 또 부모에 따른 육아의 방법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부모가 그런 적절한 조치를 잘 해주면 자라게 되면 인생길이 쭉 열려가는 거고 그런 특성을 못 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특성이냐면 어릴 때 청명함이 사라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초보 부모님이라 모르고 어릴 때 그 기대, 어릴 때라는 건 태어나서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입니다. 중학교 2학년 초반까지인데 이때는 다 잘하거든요. 이때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조치들 이런 것들이 인생을 많이 바꿀 수 있고 우리가 흔히 그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런 말로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해놓으면 갈 길이 많습니다. 선택할 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못하지만 운동을 잘하면 내가 운동을 갈 수가 있고 예능의 능력이 있다면 예능을 갈 수 있지만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선택할 폭이 적어요. 태어난 사주가 똑같은 인생을 산다, 비슷한 인생을 산다 하는 것은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거나 같고 그냥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똑같은 거 아닌가 할 때는 답변은 굉장히 복잡한 그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 대성TV에
시청자 사연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아, 네. 네, 시청자분이 자신의 이름이 외자인데 연애를 하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 이름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주가 문제일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분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도 이제 잘못하면 우문우답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외자를 쓰는 경우는 이제 고립되는 고독한 경우가 강합니다. 외자를 쓰고도 잘된 분들이 계세요. 지금 지난 정부에서 잘된 분도 계시고, 철학하는 분 중에 외자 있는 분도 있었고, 나 외자인데 잘 먹고 잘 산다, 내가 문제가 없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그분보다 더 유명한 분들도 계시죠. 예를 들어 량건이라든지 고건, 국무총리까지 오르시고. 외자라고 다 외로운 건 아니고 성공 못하는 건 아닌데, 다만 투자에 비해서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자를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투자를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조금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연애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주의 성품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름만 가지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사주에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재성이라고 그래요. 재성이 없는 사람들, 재성은 이제 돈하고 여자인데, 없는 사람들은 재성이 없다는 건 다른 게 많다는 것이에요. 재성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여자가 덜 따라요. 또 여자가 따르더라도 이렇게 편한 연애가 잘 안 돼요. 나를 불편하게 한다든지, 혹은 내가 그녀를 불편하게 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살펴보면 비겁이라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나를 칭찬해 주길 바라고 인정해 주길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않고 이렇게 사소한 일에 툭툭 던지는 말들을 해요. 상처받거든요. 그럼 그걸 참아내야 되는데, 그걸 담아놨다가 한 번에 폭발을 시켜요. 그런 얘기를 들어줄 여자들 별로 없죠. 반면에 이제 재가 없는 반면에 성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폼사거든요. 자기야 멋있어, 자기야 훌륭해, 이러면 자기 거 다 주는데, 조금 싫은 소리 막 하면 그거 못 견뎌요. 그럼 막 나가요. 이러면 그거 견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소심한 경우 있어요. 소심한 경우인데, 여자분도 같이 소심한 사람 만나는 경우 있어요. 여자분이 막 활달하면 막 리드할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사주도 아까 제가 없고 이름도 외자고 그러면 연애가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실력 있는 분들한테 가셔서 이름이 문제일까요? 사주가 문제일까요? 판단을 받아보고, 외자보다는 투자가 낫고 하니까 연애가 좀 잘 되는 형태의 이름, 연애가 잘 되는 이름이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재성이 약하다 그러면 재성을 좀 넣어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재성이 있는 사주들은 여자가 많아요. 왜냐면 재성이 많은 사주들은 부드럽거든요. 옳다 바로다로 가지 않고 실리로 가요, 실리.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도 막 사근사근 잘해주는 거예요. 돈도 잘 쓰고 막 잘해주고. 그러나 이제 재성이 약한 사람은 아까 자존심이 강하면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베푸는 마음이 좀 적고, 여자가 바라는 건 조심이 아니거든요. 반대로 가는 성향이 있으니까 사귀다가 가고 그런 거거든요. 판단 받아보시고, 사주가 안 좋다 하면 바꿀 수 있는 그런 처방을 이렇게 받으시고, 혹은 이름도 아니다 싶으면 이번 기회에 개명을 해서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나는 팔자가 나빠, 너는 팔자가 나빠, 너는 팔자가 좋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로또 당첨된 사람들은 사주적으로 무엇인가가 있어서 로또를 당첨되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로또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횡재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오는 그런 돈. 사주에는 이런 용어를 이제 편재라고 그럽니다. 편재. 재물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재라는 것은 이제 재물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는 돈하고 부친떡이 있는 거고요. 남자한테는 이제 재물하고 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편재가 있는 사람들은 연애도 잘하고 사람도 잘 바꿉니다. 이렇게 돈도 잘 들어오고요. 반대로 잘 나가요. 그래서 편재가 있는 사람들이 여자한테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돈이 많이 쓰니까 여자도 막 좋아하고. 그러나 이제 정제가 앉아 있게 되면 정확한 돈이에요. 계산된 돈, 슈퍼마켓에 마진 딱 정해진 돈. 편재가 사주에 들어있게 되면 기회가 많이 찾아와요. 사주가 강하면 그런 편재운이 뜰 때 보통 로또라든지 횡재, 우리가
그 추첨하면 추첨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한 번도 안 되는 사람은 비겁이라고 해서 자존심 강한 사람들입니다. 유행이 적습니다. 노력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비겁이 많은 사람은 로또 잘 안 삽니다. 보통 이제 재가 많은 사람이 사는데 그래서 재가 많은데 내가 약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재가 들어올 때 기운이 든대들 때 요행이 들어있는데 일단 그 로또라든지 이런 요행을 바란다 하면 사주에 재는 하나 끼고 있어줘야 그런 기회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꼭 로또 1등이 아니래도 2등 당첨이라든지 이렇게 로또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대통령이 하늘에 내는 것처럼 로또도 공식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주에 편제가 들어있다 하면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제가 들어있으면 그 좋은 시기에 올 때 그 조금 투자를 해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꼭 로또가 아니래도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 같은 경우 있죠. 투자. 그래서 편제가 들어있으면 주식 같은 경우도 잘 합니다. 치고 빠지는 거 아주 잘하거든요. 그러나 정제가 들어있는 사람들은 속도감이 늦어요. 야 빨리 팔어 그럴 때 망설여요. 그래서 정제가 앉아있는 사람들은 단타성 투기 이런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는 것들 뭐 삼성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고 편제가 들어있는 사람은 아까 로또라든지 단기 투자라든지 이런 데 능력 발휘하는데 이럴 때 무조건 편제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이제 그 사고력 치고 빠지는 능력인 편인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앞을 보는 힘들 아주 복잡하지 않게 가미가 되어 있으면 속도감이 있어서 덕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일합천금하는 사람들은 벌 때는 세게 봅니다. 나갈 때 세게 나갑니다. 예를 든다 하면 모 재벌가의 사람이 오늘 좀 운이 좋았네 그러면 주식값이 확 뜁니다. 그러면 일반 개미들 몇백 년 벌 거를 벌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조금 어떤 구설에 연루돼 가지고 운이 약하다 하면 주식이 푹 떨어집니다. 사주에 따라서 그릇은 틀리지만 일단 요행을 바란다 하면 내 사주에 편제가 있나? 요걸 보시고 로또를 구매하시고 좋을 것 같아요. 사주적으로 이제 로또 당첨이 많이 되는 사람들은 사주적으로 무엇인가가 있긴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그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시기가 되면 때가 맞아야지 이렇게. 그 네. 때가 딱 왔을 때 네. 그거를 잡을 수 있게끔 미리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을 만한 주제인데 선생님께서 뭔가 좀 답변을 좀 내려주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감사합니다.